목이 타시는 것 같은 감독님 한 분씩 오늘 만나신 관객분들 만나신 소감, 인사 말씀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브리올레 연출한 조광진입니다. 네, 더운 날 이렇게 찾아온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호불호가 좀 세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약간 부디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좀 맞는 영화였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성 역할의 강영설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아 역을 맡은 금세롱입니다.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바라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재밌었다고 이렇게 홍보도 조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나 역할을 맡은 한예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극장까지 찾아와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각자의 삶 속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템포를 좀 찾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재 역할의 유경수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얘기 많이 나눠요. 예,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방금 영화 보셔가지고 이 영화의 묘미에 대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아마도 이 영화의 묘미라면 이걸 가장 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사실 장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규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게 크게 보면 한 3부 정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웹툰과 또 드라마 각본에 이어서 영화 시나리오와 연출까지 발을 넓히신 감독의 색깔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처음 부분은 약간 번아웃이 느끼는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드라마 같은 느낌이라면 중간 부분은 좀 재기발랄한 로드무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로드무비 같은 장르로 흐르다가 또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좀 굉장히 영화적인 맛이 배가가 되는 사이코패스 스릴러로 흐르잖아요. 근데 이게 흔한 흐름은 아닌데 어떻게 이런 흐름을 구상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예. 그 흐름은 장르는 말씀하신 대로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잘 매끄러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는 다 썼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말을 좀 잘 조리 있게 잘 못해요. 그 1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이해 잘 양해 말씀 지금 미리 부탁드릴게요.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해서 글을 좀 쓰는 편입니다. 예. 그래요? 그럼 시나리오는 조리 있게 쓰시는데 말 비슷하시는 거 아니죠? 죄송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예. 거예요. 그럼 죄송한데 그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어요? 그 다른 장르마다 반동하는? 예,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열하자 보면은 처음에 말씀하신 게 지하의 번아웃, 네. 그리고 거기서 그 영석과의 로드무비, 마지막에 스릴러 장면이 이렇게 나뉘지만 사실 번아웃이 와서 지하가 스피노자 미친 새끼 하면서 1탄을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도피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스릴러적인 상황에서 이제 도피가 아닌 자신의 삶을 마주하면서 이제 살겠다 마음먹는 이 방향성으로 저는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수 부장님으로 임명해드리고 싶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은 굉장히 조리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돼요. 그러면 근데 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어가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의 어떤 그 색다른 장르를 통과해 나가는
그런 맛으로 이제 영화가 흘러가는데 그 모든 흐름을 꿰뚫고 가는 주인공이 바로 지아잖아요. 그래서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 배우님 입장에서는 지아를 연기하려면 사실 그런 흐름마다 다 다른 얼굴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약간 파네 박힌 미소, 버릇 같은 미소를 짓는 모습부터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은 얼굴에 또 나중에는 막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뭐 원초적인 모습 같은 것까지. 그래서 배우로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해보고 싶고 또 도전적인 느낌이지만 또 쉬운 역할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사실 감독님께서 되게 웹툰 작가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도 되게 만화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색이 이 영화에 온전히 묻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감독님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고 감독님의 그런 어떤 분위기와 색들이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어떤 제 목표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화를 정말 많이 하면서 지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로 만들어야 될지 표현돼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그 병재랑 영화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병재랑 저는 러브라인으로 읽고 있었어요. 아주 재밌게 러브라인으로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정자에서 변해서 갑자기 장르가 변화되는 거예요. 딱 포인트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 너무 독특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생각이 대단한 말인데. 그러면 일단 유경수 배우님한테도 이것부터 여쭤봐야겠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서 읽으실 때 금세록 배우님처럼 정자씨까지는 멜로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글이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 이어서 이런 질문 드릴게요. 사실 그 마지막 그 후반 3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의 가장 큰 재미라는 게 정말 멜로로 가나 하는 흐름을 이렇게 확 뒤집어 엎는 병재의 본색이 드러나면서부터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에 사이코패스 많이 나오고 스릴러도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의 병재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 특이한 점, 매력이라면은 사실 막 진짜 살인을 벌일 것 같고 어딘가 존재할 것 같은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에서 되게 가장 영화적인 인물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아한테 너 진짜 죽고 싶어? 살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야 하는데 그걸 좀 약간 장르적인 재미로 만든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배우님 그래서 연기하시기에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른바 뭐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약간 이런 면에서. 연기를 할 때 이 배우로서의 역할의 그 톤 조절이나 그런 계산들은 필요하잖아요. 분명히 필요한 지점인데 이제 이 이병재라는 역할로서는 지아를 대할 때 어떤 계산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내가 살인자인 걸 얘가 모르겠지? 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를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자체의 본연의 아이 같은 모습. 그냥 전혀 얘는 뭔가 계산을 해서 살인을 나중에 해야지라고 계산을 해서 접근했을 때 들킬 수도 있잖아요, 지아한테. 모르는 지점. 관객분들도 알아차릴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이라도 계산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아예 다른 장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른바 흔히 생각하는 사이코패스가 되게 계산적인 연기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랑 그거랑 좀 다른 접근이네요. 네, 그냥 어차피 영화 이 흐름과 편집에서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저는 연기로서 이 역할로서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멜로로서의 감정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그럼 우리 여기서 간단한 거슬로 설문조사 좀 해볼까요? 그 정자씬 전까지 나는 병재가
살인마인 거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셨다. 오, 나 눈치챘다. 너무 명확하게 눈치챘다 하시네요. 있구나. 예리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따 관객분들한테도 소감이나 질문 여쭤보는 기회가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영화의 또 다른 재미와 맛을 살려주신 강영석 배우님께도 여쭤볼 텐데, 사실 배우님 나오는 장면에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배우님 전 약간 보면서 와 진짜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진짜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기게 뭐냐면 그런 게 약간 혼자 되게 재기발랄하고 자기 순간순간적인 재치가 나오는 그런 연기가 흔히 이제 뭐 주고받기식 연기를 통해서 하면 더 재밌고 좋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기하신 기석이라는 캐릭터는 앞에 있는 지아가 무슨 상태인지 아무 상관없이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기 하시기가 그냥 보면 뻘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기운으로 하신 건지 궁금해서. 뻘 좀 했었고요. 좀 했지만 뭐 해야죠, 해내야죠. 그리고 감독님이 좀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좀 돗자리를 현장 펴주셨어요. 리딩할 때도 그럴 때도 네 좋아요. 이거는데요? 좋아요. 이거는 좋아요. 성대모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톤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선택한 그 응원이 됐습니까? 너무 고맙죠 저는. 그거는 하면 등에 땀 나거든요 배우들은. 감독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서 좋았는데 좀 선택하기가 힘들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언제까지 박수를 유도하는지 보겠어요. 근데 그러면 곁들여서 감독님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제작 보도자료를 보니까 감독님께서 그 정영석 배우님, 강영석 배우님 보시면서 이 역할 맡기셔야지 하고 중간에 이제 캐스팅 만나실 때 이 역할 제안하시고 배우님 두 번째 만났을 때 딱 기석이 같이 하고 나왔다고, 그때부터 인상이 막 달라졌다고 하던데, 그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인상은 기석이가 아니라면 어땠는지, 배우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석이 두 번째 만남에 기석이를 빙의하고 나가신 건지 궁금해서 얘기 좀 들어보려고. 네, 어떤 기사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첫인상 때는 그냥 배우님 같았고요. 그리고 얼굴에 배우라고 써 있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인상이 아니요. 그때 마그네슘이라고 하나요? 여기가 떨리는 게? 아드미 떨리는 거? 마그네슘이 부족하대요. 배우들이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한가요? 강영석 배우님. 첫 번째? 네, 그때 마그네슘이 부족하셨는데 여기가. 네. 배우님 죄송한데 말씀하실 건 마이크 들고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두 번째 만날 때는 이게 충전이 되셨는지 진짜 영화 속 그대로에서 영화 속에는 하남자잖아요. 네. 영화 속에서는 그 정기석이라는 인물이 하남자인데 네네. 그런 모습만 얻는 되게 위트 있고 좀 여유가 느껴지는 되게 그런 좋은 쪽으로 그런 이미지가 바로 그냥 딱 있어가지고 저는 그 정기석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애착이 갑니다. 배우님이 이거 너무 잘 맞고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요. 이게 긴장돼서 아마 떨렸을 거예요. 마그네슘은 그냥 농담으로 아마 한 걸 거고 긴장을 좀 해가지고. 근데 두 번째 만나면 또 안 해요. 금방 풀려요. 낯가림. 오늘도 내일 다시 하면은 말 더 잘할 거예요. 네? 내일요? 있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감독님이나 누구를 만날 때 엄청 긴장해요. 촬영.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는 그러면은 낯가리지 않는 본연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기석이를 빙의했다는 거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연의 모습 기석이랑 비슷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쟤랑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네, 정리가 안 돼서. 저 학교에 1년 선배거든요. 아, 네. 그럼 제일 잘 아시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신기한 게 두 분이 대학교 선후배시고 저희 둘이 대학교 동기예요. 진짜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닌데. 네,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네. 학연 이렇게 드러나는 학연이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정말 그 1부의 재미, 2부의 재미, 3부의 재미가 다 다른데 약간 그거에 맞춰서 배우님들의 어떤 연기를 보는 그 묘미도 다른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좀 재밌게 영화를 보게 되는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 한예지 배우님께도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사실 진짜 그 안나는 그 초반에 그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이후에 지아에게 어떤 행동, 아주 큰 행동의 동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계속 이제 곱씹게 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안나도 사실은 그 맨 처음에 찾아왔을 때만 해도 그 지아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삶을 마감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눈치를 못 채잖아요, 지아가. 근데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인물을 연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관객들한테 이른바 진짜 눈치챌 수 있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많았고요. 평상시에 저는 되게 친구들한테 다 좀 털어놓는 스타일이고 솔직하게 좀 하는 활동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안나가 초반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너무 주변에 아무한테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가슴속에 담고 있다는 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저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를 많이 캐릭터를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사실은 다 말해야지만 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드러내야지만 되는 거는 또 아니니까 그냥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보고 싶어서 찾아갔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안나랑 좀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죽음으로써 지아라는 인물이 또 일을 마치고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굉장히 숭고하다, 이 죽음은. 네, 안나의 죽음으로써 지아를 살게 했으니까 숭고한 죽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앞에서 박수 치셔가지고. 근데 그럼 이거 여쭤봐도 돼요? 근데 어쨌든 안나가 지아 만나고 그 강변 벤치에 있을 때 지금 여행 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때 지아랑 같이 여행 갔으면 안나의 선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미스테리긴 한데 그래도 뭔가 떠났으면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열어두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회상시니까 몇 번이 나오진 않더라도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나는 영화 보내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독님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영화의 정식 부제나 이런 거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지아의 이 행로가 어떤 큰 변곡점을 맞이할 때마다 그 화면에 RPM이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분당 회전수 이런 거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1rpm 행복한 미래, 2rpm 타임머신, 3rpm 연속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RPM 맥스, 리버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넣으신 거예요? 예, 그 막을 이제 RPM이라고 했고요. RPM은 말씀하신 그건데 제목이 또 카브리올레고 예, 자동차 용어니까요. 그거 그냥 점층적인 그냥 1장, 2장, 3장, 4장 이거를 RPM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질문이 맞나요? 맞아요. 예. 극이 그렇게 고조되는 거를 긴장감이 고조되는 거를 그렇게 나타내신 거구나. 긴장감이라기보다 이제 진행을. 아 긴장감은 아니고 예. 일단 진행이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부천 영화제에서도 미리 소개됐고 그래서 인터뷰를 감독님이 하신 거 몇 개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번아웃 같은 거를 경험해본 사람이 자기 삶에서 지금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 같은 거를 깨달아봐야 쓸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걸 경험하신 바도 있고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는 인터뷰를 읽긴 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에 다 동참하셔서 연기하신 배우님들도 그런 고민 같은 거를 영화를 함께 하시면서 어느 정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배우님들께 차례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는 뭐 여기서 묘사되는 것처럼 약간 쳇바퀴 같은 삶, 뭐 회사원 같은 분들 걸로 번아웃 같은 걸 되게 많이 느끼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하고 그런 뭐 작품을 많이 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배우님들은 좀 각 매번 다른 캐릭터를 맡으시고 이런 직업이시니까 번아웃을 느끼시는지 번아웃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는지 그럴 때 어떻게 빠져나오셨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느끼신 분? 모르겠어요. 일에서의 번아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촬영장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좋고 꼭 내가 무슨 연기를 하는 순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도. 저는 오히려 쉴 때 좀 너무 이게 몸이 근질거려가지고 그때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번아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없어요. 느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네. 한예지 배우님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좀 이건 정말 배우로서 현실적인 고민이자 번아웃일 것 같은데 배우는 어쨌든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내가 그거를 뭐 연기를 하고 싶고 이런 장르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막 꾸려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선택받는 기다림에 대한 번아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변 분들한테 제 은퇴작이다. 제 마지막 은퇴작을 보러 와라 막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그만큼 저는 연기 전공을 하면서 너무 당연하게도 연기가 내 디폴트가 된 것처럼 살아갔는데 지나고 나니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말고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고민의 와중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배우분이랑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아웃. 사실 저는 경수 배우님 같은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일을 할 때 마냥 막 행복하고 마냥 뭐 설레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고민도 많고 상처도 받고 뭐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팠던 기억도 있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일을 했을 때 행복한 그 희열? 어떤 그 감정 하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편의 성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번아웃이 뭐 안 왔다 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배우로서 살아갈 때 저는 항상 작품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뭐 어떤 감각들 이런 것들을 항상 표현해내고 표출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쉬는 기간에 전시를 보고 뭐 영화를 보고 누가 봤을 때는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항상 뭔가를 채워놓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여행을 가서 내가 못 봤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게 누구에게는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다음 작품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채워놓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그렇게 해소를 하고 좀 풀어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번아웃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좀 단순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4일에서 7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축복받은 성격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거 많이 얘기하는 친구들 보면 왜 그러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저는 15년도부터 한 달 이상 쉰 적이 없거든요. 뭐라도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근데도 막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계속 다른 것들을 하잖아요. 다른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그게 좀 재질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번아웃을 물어봤는데 행복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진짜 우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감독님께 이제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감독님도 그 인터뷰 보니까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도 하셨고, 이 영화에서 어쨌든 번아웃을 통해서 감독님이 풀어내는 이 다채로운 이야기에 메시지를 추리자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꾸 내일을 보고 미래를 이렇게 저당 잡힌 듯이 살지 말고 오늘을 생각하고 나를 바라봐라, 이런 거잖아요. 이 영화의 메시지가. 근데 번아웃을 통해서 되새길 수 있는 어떤 삶의 즐거움 같은 게 이렇게 메시지로 정혜 감독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이유를 평소 그 느끼신 경험에서 어떻게 추리신 거예요? 예, 지금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는데, 저도 번아웃 얘기를 좀 하면은 만화가잖아요. 네. 그래서 만화가는 주간 마감을 이제 계속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만화가들이 그걸 하죠. 거기서 가장 힘든 일은 만족이 안 돼도 마감 시간이 되면은 넘겨야 된다는, 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독자들과의 약속이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점점 퀄리티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안 그러신 되게 대단하신 작가님들도 계신데 저는 그러지 못했고, 저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걸 이만큼밖에 못해도 일단은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할 때 있어요. 이거를 저도 꽤 오래 했죠.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저도 쉰 적이 사실 없어요. 저는 20대 때부터. 그런데 저도 이 영성님 타입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요? 뭔데요? 네. 그러다가 제가 아무리 개판으로 뭐라고 연재를 죄송해요. 네. 아무리 저컬로 마감을 하더라도 네. 죄송해요. 이거 하나가 제 어떤 신념이었어요. 마감 시간을 지킨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번 어긴 적 있어요. 어긴 적 있어요. 제가 결혼식 날에도 마감을 하고 신혼여행을 안 갈 정도로, 네, 아이가 태어나도 마감을 완료를 하고 그 주에도 완료를 하고 마감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게 저한테 어느 정도 엄청난 신념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그 휴재를 한번 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마감을 못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감을 그게 뚝이 무너지듯이 한 번 저게 되니까, 그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항상 해오던 것들인데 네. 그게 뚝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아무것도 제가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실 거고 같은 같이 하는 회사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분들한테도 제가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평소에 그렇게 많이 할 타입이 아니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는 죄송합니다가 입에 붙었어요. 예, 그게 또 이게 번아웃 중 하나일 수도, 그러니까 번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예, 질문이 뭐였죠? 죄송해요. 우는 거 아니죠? 제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거짓말. 근데 거기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영화에 담은 메시지처럼 네. 번아웃에서 중요한 건 결국 오늘을 주시하고 나를 보는 거다 이런 예. 걸 깨달으시 예,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또 오늘만 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도 봐야 될 것이고 과거도 봐야 될 것이고 언제나를 이제 또 봐야 될 것인데 중요한 거는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지 20년 후든지 자신을 마주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어떻게 그랬었냐면은 네. 한번 그래서 회사가 있는데 직원들도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아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네. 우리 회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은 네. 그죠? 네. 일을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어서. 아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짐이 어깨가 무거웠나 봐요. 제가 그릇에 담게 저희 몇 명 있는 회사가 저한테는 좀 버거웠었나 봐요. 그 상태에서 이 회사 운영을 하다 보니 그래서 회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애들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지도 않죠. 그러다가 어느 날 미팅이 있어가지고 낮에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시시껄렁한 서로 그냥 대화를 했었는데 그냥 여기 얹혀있던 게 쑥 내려가지고요. 아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있었지?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왜 가족들이 좋아서 직원들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동생들이니까 같이 있고 싶고 얘네들이랑 같이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구나. 이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구나. 내가 어떤 나의 성공이 뿐만이 아니라 얘네들과 같이 재밌는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구나. 바로 그냥 저는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또 반복됩니다. 이렇게 또 힘이 없어지다가도 다시 얘네들 보면 힘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랬던 것 같아요. 지아도 지금 삶을 이제 마주해서 살려고 하겠지만 또 살다 보면은 또 그쵸. 오겠죠. 그러면 또 그럴 테고 또 이제 자기를 이제 마주하는 방법도 알았으니 또 다음번에도 현명하게 살아낼 테고. 예. 조광진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직원들도 하지 그런 마. 생각을 했을까?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장이 보기가 싫다. 직원들. 뭐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시는 편이에요? 저희는 진짜 소통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여기만 소통이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소통이 저희 회사의 유일한 장점입니다. 마파랑이죠. 네. 마파랑 직원분 계세요? 저희 진심으로 근데 매우 소통 잘하고 있고 저희 최고입니다. 이거도 외웠죠? 회사 생활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와. 되게 유능한 직원분이 많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벌써 1시간 정도 있는데 혹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배우분들 감독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이제 손 들지 마세요. 네. 그러면 손 들어주시면 현장에서 그 마이크 드릴 건데요. 너무 감사하니까 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5분이 친필 사인하신 포스터를 질문자분께 마이크 없는데 마이크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 하나 둘 셋 하면 감독님이 한 분 정해주세요. 어떻게 한 분씩 질문자 정해주세요. 잘 보세요, 감독님. 지금 문봉이 있어가지고. 문봉이 뭐냐? 시야가 흐리세요 지금? 네, 그 빛을. 이거 예, 잘 안 보이는데. 그럼 감독님 빼고 배우님이 불렀어요. 네, 하나, 둘, 셋. 이거 제일 잘 보여.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디 계신지. 네.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셔츠 입으신 분께 드릴까요? 세 번째 줄에 셔츠 입으신 네네.
혹시 질문에 뭐 제한 시간 같은 거 있나요? 저도 굉장히 많이 말이 많은 타입이어서. 근데 그 약간 질문을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가장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딱 두 가지만 네, 제가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일단 조광진 감독님이 이제 웹툰 작가로서 활동하셨던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부담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 웹툰 콘텐츠과에서 겸직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네, 그런 부담감을 이제 저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영화 자체도 영화 단순한 게 아니라 이제 웹툰 시퀀스 연출스러운 점이 보여서 일단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편했고 굉장히 재밌게 잘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태 캐릭터를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던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교수이기 전에 저도 이제 류경수 배우님의 이제 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했던 캐릭터인데 병재? 네, 병재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병재가 사실은 이제 연쇄살인마라는 뉘앙스를 주지만 딱히 그 사연을 주지 않잖아요. 감독님께서 이제 병재 캐릭터에 딱히 사연을 주지 않아서 저는 이제 후반부를 보면서 혹시 이제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세간에서 말하는 쾌락형 사이코패스가 쾌락형 사이코패스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형 연쇄 살인마가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제 병재 캐릭터를 빌드업 하시면서 이제 류경수 배우님과 이제 충분한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그 병재 캐릭터를 어떻게 빌드업 해갔는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다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이라고 보면 첫 될까요? 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응원 아니었어요? 그렇죠, 응원이었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네. 근데 웹툰이 생각나는 사실 그 말씀하신 웹툰의 장면이 생각나는 시퀀스 같은 게 막 보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어떤 장면이 앞선 흐름과 되게 반전을 주는 어떤 그런 스펙터클이랄지 그런 장면 전환 같은 거를 느끼신 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시퀀스 전환 같은 거를 좀 염두에 두신 바가 있는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넘어가고 그리고 패스가 있었어. 패스는 말씀을 조리 있게 못 하신다는 감독님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병재라는 캐릭터가 쾌락형 연쇄살인마라고 보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설계하신 건지. 그 저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어떤 소시오패스, 어떤 살인마 이렇게 어떤 분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사이코패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유형 약간 이런 거를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사람은 되게 겹겹이고 복잡하고 이렇게 살다가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특정 유형의 사이코패스로 정의를 일단 하지 않았고요. 그냥 병재라는 인물은 이런 애야 이거에만 저는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 아까 류경수 배우님께서 말씀하시길 뭐 계산적이지 않다. 계산적이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것도 그 병재의 모습인데 그 류경수 배우님의 의견이었는데 몇 가지 딱 그 병재가 자기가 이 살인 행위를 하는 곳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들은 있었어요. 그 본인이 의견을 그 경수 씨가 의견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가족, 그러니까 찾는 사람 약간 이런 거라던가, 그리고 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그걸 배우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가족은 약간 물어보잖아요. 막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의견 주셨었고요. 예. 네, 배우님이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면 그 지아가 첫 살인 대상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비닐하게 그렇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계획과 천진난만함 사이, 아니면 어떤 병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병재를 말할 수 있는 약간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거 생각하신 것 중에? 키워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가족 그거는 그러니까 없었는데 받으셔도 되는데
없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의 질문이 있었던 거야. 진짜 블랙박스 요새 다 있고 정말 이거는 가족만 있어도 이게 실종이 되면 그냥 찾아버릴 텐데 금방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처음도 아니고 몇 번 이게 있었다면은 과연 얘가 안 잡혔을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지여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면접 같은 거였겠죠, 얘한테. 내가 죽여도 되는 애인가의 과정이었던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탐문 이런 거. 사실 바로 죽여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얘는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었던 거 같고 그럼 병재 그런 애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시골 생활이 좀 이제 무료할 때쯤 또 새로운 사람이 우연찮게 나타나면 재밌게 또 놀 사람이 나타났구나. 좀 인간이지 않나. 뭐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보던 저런 사람이 어딨어, 에이 저런 경우가 어딨어 이런 어떤 평이나 생각들이 있죠. 저도 볼 때 그럴 때가 있고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지구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열어놓고 좀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제가 주는 그런 독특한 매력이 이 영화의 후반부를 가장 크게 좀 이렇게 장식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영화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배우님이 이번에 질문자 골라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너들은 어떻게 오빠? 보세요. 아니 가위바위보 던져놓고 이러면 그럼 저랑 해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찌만 올려주세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찌만 올려주세요. 어딨어? 한 분? 네. 네, 여기 앞줄에 이런 마이크 뒤에 이쪽에서 드릴게요. 예, 영화 잘 봤습니다. 부천에서 보고 두 번째 보는 건데 배우분들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금세록 배우님은 그 형제와 연기하면서 힘드셨던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작품들을 보면 은근히 뭐 다른 작품이니 뭐 열연사제나 뭐 타겟 같은 것도 보면 은근히 액션씬이 많으신데 따로 뭐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강영석 배우님 맡으신 캐릭터는 일주일 있으면은 그 차를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굳이 도망을 쳐야 했는지 이틀 만에 그걸 참지를 못하고 만약에 지아가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면은 그대로 절도범으로 잡혀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틀 만에 그렇게 갖고 도망을 쳐야 했는지 하신 게 궁금합니다.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나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루에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운동을 해요. 그냥 헬스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냥 살고 있고 액션 이번에 저희 영화의 첫 촬영이 제 전 남친이랑 이 복싱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것도 3번 배우고 찍었어요. 근데 이제 연습을 병재랑 하는데 그 액션 스쿨에서 제가 병재 코를 진짜로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쳐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막 사시나무 떠야 저는 누구를 어떻게 그 빡 소리가 아직도 그 타격감을 잊지를 못해요. 저도 잊지를 못해요. 저 진짜 너무 제가 막 진짜 못하겠다고 이제 뭐 누구 이렇게 연습을 못하겠다고 막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놀란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저희가 되게 촬영이 회차가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이 영화를 찍었는데 32회차 정도 찍었거든요. 근데 32회차에 제가 안 나오는 씬이 없어요. 한 씬도 안 빠지고 다 나와서 이제 조금 그런 빨리 찍어야 되고 막 이런 조금 더 잘해보고 싶고 뭔가 한 번 더 가고 싶고 약간 이런 욕심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저의 연기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제 스스로한테 아쉽지 않았나, 좀 속상하지 않았나 싶지만 저희가 너무 그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거의 40일밖에 안 되는데 32회차를 정말 많이 지방에서 촬영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고 저희가 다 너무 친해져서 또 감독님께서 저희를 친구처럼 좀 대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희 정말 그냥 다섯이서 다 친구같이 정말 그냥 얘기도 많이 나누고 술도 많이 마시고 막 다음 날 촬영은 또 어떻게 할지 고민도 많이 하면서 정말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 배우님 코 괜찮으시죠? 잠깐 살짝 낮아진 거 아니죠? 그렇게 하고 바로 술 먹으러 갔어요. 괜찮다. 근데 저도 부러진 줄 알았는데 소리가 너무 세게 나가지고 근데 별 이상 없더라고요. 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기석이가 좀 가장 영화 속에서 욕망에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하고 동물적인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우스 트랩 같은 거죠. 치즈가 여기 있는데 가져가야죠. 기회가 왔을 때 뭐 서류 이런 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이것만 보고 왔으니까 갑자기 그 추리닝 입고 늘어진 추리닝 입고 나왔잖아요. 가야죠. 지나칠 때도 가버리죠. 정재혁의 자가요를 부르면서. 저는 안 그럴 거지만 얘는 되게 본능에 충실한 아이 같아서 뒷일을 잘 좀 나도 단순하다 그랬는데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석이는 그런 애다. 네. 호칭을 좀 드리자면은 그 지아가 놓고 갔잖아요. 예, 그리고 영석이는 지아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죄송한데 캐릭터랑 배우 이름 왜 저렇게 보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기석은 지아를 잘 아는 친구고 그래가지고 사실 줬다 뺏을 그런 거는 없을 거고 그리고 다시 지아가 서울 왔을 때는 사실상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난 상태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서류는 기석은 아마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이제 필요할 때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뻔뻔하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이번에는 한미지 배우님이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좀 눈을 좀 보고 어필을 좀 해보시겠어요? 눈빛으로 어필하는 거 진짜. 근데 못 본 척 못하겠어요. 지금 2회차 관람하셨다고 지금 써져 있는데. 그럴까요? 그럼 맨 앞줄에 모자 쓰신 분께 드릴까요? 네, 영화 어제 개봉부터 해가지고 2회차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짧게 두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하나, 교수님께 하나인데 감독님께는 그 경제 경운기 뒤쪽에 보면 로고를 벤치로 붙이셨어요. 그걸 왜 붙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유경수 배우님은 경제가 그 죽인 시신들을 붙인 드럼통에 보면 뭐 식물이 숨겨져 있는데 왜 저기 지하 거에 있는 억새를 싣고 싶어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대놓고 데뷔를 주고 싶었고요. 그 지하의 카브리올레와 그 경운기 그 오픈카래요. 경운기가 카브리올레가. 정신줄 붙잡으셨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같은 그거에 약간 다른 데뷔를 주고 싶었어요. 네. 감독님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억새 그거는 왜 지하의 드럼통에 억새를 억새풀이 저한테는 억새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억세게 반항하니까 약간 그거 드럼통에 항상 파문 꽃들을 이제 심는데 지아는 억새풀이 너무 억세다. 억새풀이 잘 어울린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일종의 말장난이었을 수도 있죠. 말장난입니다. 어려운 자꾸 억세게 이거를 반항을 하니까 이제 얘는 계속 말장난을 하니까 시종 일관.
네, 억새에서 억새를 심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유 배우님이 이제 골라주세요. 하나, 네. 둘, 셋. 뭘 만들어 오셨어요? 저렇게. 저거 만들어 오신 거예요? 진짜? 네, 우와. 그렇습니다. 저도 2회차 본 관객인데요. 우와. 정말 영화를 진짜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한동안 아재 개그 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어요. 네. 경제가 살인할지도 못하다 느꼈던 게 그때 지아에게 고무신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실제 시골집이라고 해서 다 막 고무신만 입진 않거든요. 작업화도 있고 운동화도 있을 건데 하필 왜 고무신 줬을까? 안 그래도 발에 상처가 많은데 고무신이 길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뻑뻑하고 아프거든요. 또 할머니가 신었던 신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고무신? 예, 이게 꿈보다 해몽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감독 고무신 많이 안 신어보셔서 그런가? 저도 신어봤는데 저는 신고도 잘 뛰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생각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고무신이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저랑 꿈보다 해몽 해석 들으셨으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아니 이제부터 그렇다고 어디 가면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시야는 좀 분명히 뚜렷해지셨어요? 예, 제가 한번 그러면 골라볼까요? 야심차게 한번 예. 골라보실래요? 네, 하나, 둘, 셋. 네. 예.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2가지 정도 있는데 기석이의 구찌 티셔츠가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 페이크를 산 걸까? 또 만약에 어쨌든 누군가 샀거나 줬거나 일 텐데 기석이가 직접 샀을지 아니면 누군가가 사줬을지 그게 주인공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2번째로는 사실 저도 ENFJ인데 N으로서도 약간 저거 뒷감당이 되는 얘기인가 하는 게 많았어요. 그 운전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운전자를 좀 때리고 갔는데 사실 보통 상해가 아닐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무모함이 조금 있는데 그거를 감독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무모하게끔 연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딱히 그냥 영화적 효과로 주신 건지 네, 저가 보기에는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영화가 상당히 현실적인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순이 좀 인상적이었다. 네. 운전자를 때릴 때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 옆에 가던 운전자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욕을 하면서 예. 시비가 붙었는데 예. 그 커피 버리고 네네 그 사람이랑 예, 그런데 왜 좀 버리고 갔는지 스패너였나요? 그분과의 마지막 네. 상황이 예. 그러니까 그분을 그래서 지아가 때리는데 그분이 "헉, 죽었나?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사실 상해를 입고 병원에 119에 실려간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예를 들면 그 이후에도 뭔가 일 처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넘어간 부분에 예.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영화적 효과로 좀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신 건지 아니면 네 그 의도가 좀 저는 그 운전자가 맞을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장한 병재는 이장한테 잘 넘겨서 병원에 입계를 했고 그래서 병재 입장에서는 사후 처리를 잘 했다. 이후에 또 뭐 경찰이 뭐 조사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뭐 그러면은 뭐 그래 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장한테 보내서 병원에 보냈다. 사후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석의 옷은 기석이 대답할까요? 네. 100% 받은 거고요. 엄청 오래 입었을 거고 거의 유일한 명품 중 하나겠죠. 아마 지아가 사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티셔츠는 감독님 본인의 것입니다. 저희 영화에 카브리올레와 마이바흐가 나오잖아요. 감독님 겁니다. 감독님 차예요. 진짜요? 바지도 감독님 거였습니다. 아까 샤넬백은 사모님 거예요. 진짜요? 네. 다 정품이었어요. 다 촬영을 할 때. 감독님 냄새가 엄청 났어요 옷에서. 근데 어디 사세요? 왜 이렇게 비싼 게 되게 많으시? 감독 네, 영화 찍기 위해서
올려놓으신 건가요 옷을? 몇 년 전부터? 감독님 지금도 구찌 신발 신고 있어요. 좋아하세요 그 브랜드. 아니, 저이 부부는 하나 좋은 걸 사서 이거를 오래오래 입자 다 입니다. 예. 지금도 그 기석이 입던 옷을 저는 아직도 입고 있고요. 아, 그 영화 촬영 뒤에 또? 예. 저는 늘어나도 그냥 늘어난 채로 계속 입습니다. 네. 근데 감독님 죄송해요. 근데 이 말 들으니까 되게 달라 보여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저는 어떻게 보셨길래? 그전에는 글은 잘 쓰시는데 말은 조리 있게 못 하시는 거죠. 그림 잘 쓰시는데 보는 만큼 좋은 거 사서 오래 입으시는 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덕분에 그걸 알게 됐네요. 네. 사실 제가 한 10시까지 끝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죠? 네. 여러분, 네. 끝내야 되는 거 맞죠? 너무 아쉽죠? 네. 다음 질의도 있으니까 그때 와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 너무 영화 잘 봐주시고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 번 보신 분도 많은데 같이 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한 번씩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분 시간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빛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대박 나시길. 예. 저도 이런 걸 많이 안 해봐서 너무 떨렸는데요. 25일은 더 잘할 수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다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이렇게 아까 전 관에도 오신 분이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히 받고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지아가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들을 마주했듯이 여러분들도 언젠가 여행을 떠나셔서 자신이 모르는 자신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기뻤고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느라 좀 자신을 다 못 돌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와의 시간을 좀 많이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이렇게 뭔가 작업물을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객 여러분들 만날 때 항상 좀 설레고 걱정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극장에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항상 되게 기분이 좋고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늘 저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씩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사진 찍어요? 사진?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찍을까요? 인사 먼저 하고. 네, 인사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오늘의 열기를 기록하는 의미에서 배우분들이 여기 객석 앞으로 가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배우님 생일 축하하는 8월 12일이죠. 강영석 배우님 생일 8월 12일 미리 축하하는 의미로. 이종수 배우님은 10월 12일이죠. 10월 12일 생일. 가위 올해 화이팅! 혹시 핸드폰 있으신 플래시 같이 켜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플래시 있어요. 감사합니다. 플래시 켜주시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